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썰 하면서 약간 좀 심가 불편한 게 뭐냐 하면, 아직도 우리나라 국제결혼 문화는 좀 멀었거나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특히 남자들이. 남자들이 어떤 마인드냐면, 어차피 한국 땅에 데려와서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인드예요. 한국 땅에서 그냥 데리고 와서 한국 땅에 적응하고 살면 그만 아니야? 뭐 이런 마인드. 아니면 한국에 왔으면 한국 시스템에 무조건 맞춰야지. 이런 마인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내가 봐도 국제관 안 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저것도 잘못 알고 있어. 저분도 이 벙어리 10분 먹어. 봐봐,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거라니까. 나이쯤 있는 분들이 잘못 알고 있어, 이게. 보통 40대 생각하는 게 다 저렇다니까. 이거 문제 있어, 이게. 본인들 문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무슨 동남아 결혼하겠다고 막 하는 거야, 이게? 응? 어떻게 알아서 하겠지. 다 그런 겁니까? 여러분이 낯선 땅에 간다고 생각해요. 낯선 땅에 간다고. 집도 절도 없는데 가가지고. 한국 사람도 없어. 보면 나는 좀 지금 국결이 많아지는 게, 한국 사람들 보면 약간 좀 병이 있어. 뭔가 대세가 되면 어떤 부차적인 생각을 안 해. 부차적인 생각을 안 한다니까, 이게. 남자들이 좀 성숙하지 못해요. 갑자기 국제결혼이 좀 늘긴 했잖아. 근데 마인드가 변해야 돼, 지금. 마인드가 변해야 된다니까? 마인드는 완전 옛날 마인드, 옛날 그 노총각들이 돈 주고 데려왔던 그 마인드를 벗어나지 않았어. 어떻게 니들이 와가지고 한국 땅에 적응을 맞춰야 되지? 한국 땅에서 내 시키는 대로 가야 돼. 이런 마인드 가지면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떤 마인드 가져야 되냐? 잘 들으십시오. 제 제목에 나와 있잖아요. 뭐 동남아 포함해서 외국 여성들이 왜 한국 땅에 살고 싶어 할까?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 외국 현지에 가면 외국 이제 개발도상 여자분들이 막 한국에 보내달라고 막 하잖아. 그게 뭐 나는 가시적인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50%는 사람들 많을 거야. 근데 왜 오고 싶어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왜? 왜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을 떠나가지고 먼 한국까지 오고 싶어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오기만 하면 좋은 겁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긴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씨. 아, 이 남자들 진짜 왜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 진짜. 아니, 생각해봐. 이게 봐, 다 한국적인 기준으로 생각을 하니까 역지사지가 안 되는 거지, 이것도 보면. 자, 잘 들으세요. 우리나라 국제결혼하는 그 개발도상 여자들이 그 사는 나라 보시면 소득이 엄청나게 적어요. 잘 들으세요. 개도국 나라 소득이 진짜 참혹할 정도로 적습니다. 참혹하다시피 할 정도로. 적은데 그 나라 여성들은 무지하게 힘들게 일합니다. 24시간. 근데 돈이 안 돼요. 여러분 베트남 같은 데 11시간 12시간 일하는 기반이야. 여러분 베트남 같은 데 가보면 젊은 아가씨들이 막 노점 같은 데서 쌀국수 말고 오토바이 타고 왔다 갔다 거리. 여러분 쉬는 거 본 적 있냐고. 보면 남자들이 좀 문제야. 내가 보면 국제결혼 이것도 보면. 근데 한국 땅에 가면 자기 나라에서 일한 것보다 8배 10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런 개발도상국에 가보면 남자들이 게을러요. 게으릅니다, 이게. 그나마
한국 땅에 와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 동남아 남자들은 그나마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고, 생각보다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 한국 땅에서 이제 일하는 동남아 남자들 보면 그 나라에서 고학력자가 많아요. 고학력자. 대학까지 나오고 왔는데 왜 한국 땅에 와가지고 공장 일을 하냐? 그 나라에 와서 전문직을 가져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대학을 나와도 그 나라에서 버는 게 한국 땅이 버는 거하고 뭐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한국 땅에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 사람들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그 나라 남자들 중에서는. 근데 그 나라 현지에 가면 남자들이 별로 그렇게 열심히 일을 안 한다니까 이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한국 땅에서 일하면 여기서보다 돈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 그 한국 땅 얼마나 일하고 싶겠냐고. 응? 그리고 지금 생각해봐. 한국에 비자 받아 오잖아요. 취업 비자 받아서 오면 한 번 일해서, 그러니까 받아서 온 이유가 뭐냐면 뭐 국제결혼 하려고 오는 것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들 식구를 먹여 살리려고,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한 명 가가지고, 아니 여자 한 명 가가지고 한국 땅에 가잖아요. 그럼 한 250 보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한 50만 원 정도 나라에 줘버리면 그 식구들이 그냥 일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의식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넘어오는 거. 한국 남자가 무조건 좋아서 넘어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물론 있잖아요. 뭐 나쁜 목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알고 만나야 돼. 그거를 무조건 한국 남자가 얘 좋다 이래서 뽕 차가지고 오는 사람 많지 않다. 취업 비자는 대부분 일하려고 온 거야. 일하려고 돈 벌려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취업 비자가 문제가 뭐냐면 이것도 한국 땅에 영원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 땅에 영원히 있을 수가 없다니까. 연장하다가 연장 안 되면 가야 돼. 비자 연장 안 되면 다시 가야 된다고. 근데 다시 가면 이만한 돈 못 벌어요. 다시 또 언제 올지 몰라. 여러분 같으면 어떡 하시겠어요? 비자라는 게 여러분 한 번 가면 계속 올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의 비자 같은 거 쉽게 안 나오잖아요. 한 번 가면 두 번 갈 수 있고 세 번 갈 수 있고 그런 겁니까? 아니죠. 근데 이 나라에 계속 있고 싶어. 한국 살아보니까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요. 인프라도 좋고 한국 남자 나쁘지 않고. 한국 남자 나쁘지 않고, 그리고 대우도 나쁘지 않아. 일 잘하니까 사장님이 좋아해. 근데 내가 이제 비자가 얼마 안 남았어. 가야 돼. 그럼 어떡할까요? 물론 다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내가 봤을 땐 그래. 내가 만약에 그런 동남아 여자라고 치면 난 여기 계속 있고 싶어 해. 그 나라 가봤자 뭐 힘든 일하면서 월급 얼마 받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가족들도 힘들게 사는데 내가 가서 뭐 한다고. 여러분 예를 들어 베트남 지금 한 달 평균 임금이 한 40만원 돼요. 35만원에 40만원. 대학물 먹은 사 50만원이야. 그리고 가족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해. 그럼 가서 어떻게 먹고 살 거예요? 이게 보면 남자들이 문제가 뭐냐면 아예 그 나라의 어떤 그런 문화나 경제적인 특성을 이해하려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노력을 해야 접근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장면이 해결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다 저번에 똑같이 얘기했는데 공부를 안 해요, 요즘에 보면. 사람들이 보면. 예. 그래서 어떤 거냐 하면, 설령 결혼을 해도 있잖아요. 설령, 만약에 결혼을 해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해줘야 돼요. 적극 장려해야 하고, 뭐 그런 있잖아요. 같은 나라 계보인 같은 거 있으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이런 뭐 동남아 쪽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저런 사람들은 집단주의를 좋아해요. 모여있는 거. 따로 독고다이보다. 아무래도 한국 땅에 있으면 같은 피부색 있는 사람들,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 같은 나라에 살았던 분들이라고 모여있는 게 좋잖아.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그런 같은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 뭐 어떤 모임이 있는지, 어디에 가입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아는 게 좋고, 그리고 와이프가 어떤 쪽에 일하고 싶은지, 어떤 데 이제 일자리가 있는지도 봐주는 게 좋아. 되도록이면 아마 그런 동남아 계통 여자분들이 이제 그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고향에 있는 식구들도 그리울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런, 보통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기 공단 같은데, PC방 같은데 가잖아요, 재규현이. 그런데 가면 그 주말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뭐 하냐 하면 PC방 와가지고 화상 캠 있죠. 캠 있는 자리에 앉아서 그걸로 실시간으로 이제 화상 대화합니다. 자기들 말로 중얼중얼 대요. 그래서 만약에 나이가 국제결혼 한다고 치면 난 집에 그런 화상 프로그램도 설치해 줄 것 같아. 굳이 PC방 갈 필요 없이. 공장 근처에 공단에 PC방 좀 있어요, 여러분. (30분) 드세요. 그런데 가보면 이제 동남아 출신 분들 많이 하거든요. 해가지고 보면 화상 이제 캠으로 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자기들 나라 식구들끼리 이제 대화를 주고받아요. 저는 그걸 몇 번 봤었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한국 땅이 좋아도 그 고향 땅에 있는 사람들 그리울 거 아니야. 한국도 그렇지. 한국도 이제 외국 가면 가족들 그립잖아요. 그 친구들 그립고. 그런 것도 도와줘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봐. 아무리 한국 땅이 좋아도 고향 문화를 그리워하는 건 사실이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해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보면 좀 남들이 거절돼 있어. 제가 답답한 게 그런 겁니다. 맨날 국제결혼이 답이다, 뭐 베트남 논이 답이다. 맨날 말만 그렇게 하지. 어? 마인드는 옛날 마인드, 옛날 마인드. 니들이 왔으니까 한국 땅에 적응해야 되고 한국 사람들 마음 맞춰야 되지. 그러니까 굉장히 단편적이야. 맨날 도망간대. 아니, 도망가는 거 통계를 한번 나올까요? 얼마나 도망가는지? 그럼 잘 사는 분들 뭐야? 잘 사는 분들 뭐냐고요? 있기야 하지. 있기야 한데 도망가는 것도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다 도망갑니까? 자꾸 뭔가 보면 주변도도 너무 많아지. 이것도 보면 도망도 주변도도 많은 거 알고 계십니까? 주변도로. 아니 왜 도망가는지 뭔가 살펴보려고 원인을 파악해야 될 거 아니야. 무조건 도망간다.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말을 그따고 그래 진짜. 아까 저 여자분이거든, 이 두 분. 여자분이야. 보면 국제결혼에 대해서 좋은 얘기 안 한다니까, 보면. 본인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빠지세요.
참 보면 그래. 이게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뭔가 저급한 게 많아 진짜. 그러니까 물론 도망가기 나쁜 거지. 나쁜 건데 있잖아요. 왜 그 사람이 도망가는데 보통 보면 도망가는 사례 내가 몇 번 아는데 보통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남편하고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데 거의 아버지와 딸 사이입니다. 보통 베트남 결혼한 분 보면 노총각분들 보면 나이 차이 18살, 20살 나. 근데 그러면 세대 차이, 문화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이걸 극복을 못해. 보통 그런 나이 차이 많이 나서 꼰대들이 많단 말이야 이게. 예. 꼰대들도 많고 약간 어떤 거냐면 니가 내한테 맞춰야 된다. 이런 마인드예요. 남자 노력을 잘 안 해. 그렇다고 막 이렇게 스윗하지도 않고. 예. 그 집에 자꾸 밖으로 다니면 왜 자꾸 밖으로 싸돌아다니냐고. 뭐라 하고. 여자가 집에서 살림해야지 왜 자꾸 밖으로 나오냐. 막 이렇게 뭐라 하니까 구속을 많이 시다 보니까 도망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거 원인을 파악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좀 죄송한데 제가 좀 맵습니다. 이번 선은 좀 많이 매워요. 생각해봐. 만약에 나이 차이가 비슷해봐. 비슷하고 좀 대화로 좀 쉽게 접근해봐. 생각보다 나이 좀 있는 남자분들 있죠. 노총각분들 중에 그런 분들 보면 의처증도 많이 있고 와이프가 밖으로 싸워다니는 거 싫어하는 분들 진짜 많이 있거든. 어떤 마인드냐면 여자가 결혼했으면 집에 살림을 할 것이 왜 자꾸 밖으로 도냐. 이런 것도 분석을 해야 돼. 이런 것들을. 근데 보면 남들도 약간 이런 국제결혼의 어떤 사고방식이 옛날하고 다른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맨날. 그리고 벙어리 주신 여자분 두 분 본인들 빠지세요. 본인은 여기 아무 상관없어요. 지분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벙어리 주신 분 여기 보면 GSLA23님 성인은 여성분이거든요. 왜 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아무 상관없지 않나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대상이 아니잖아요. 대상이 아니면 끼낄빠빠 좀 합시다. 끼낄빠빠. 앞으로 국제결혼이 점점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 동남아 계통 어떤 그런 확률도 많아지겠죠. 그러면 남들도 변해야 돼. 많이 변해야 돼요. 많이 변해야 돼. 자꾸 우리나라보다 못산 나라에 왔다고 무시한다거나 어? 내가 돈 주고 너 데리고 온 거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맞춰야 돼. 자꾸 여자가 결혼하는데 왜 자꾸 밖으로 돌려고 그래. 일하려고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근데 대신 저분들은 노는 거 싫어해요. 노는 거를.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동남아 계통 여자는 노는 거 싫어한다니까. 오히려 우울증 걸려요 여러분. 집에 있으라 하면 우울증 걸립니다. 진짜로. 우리나라 여자하고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분들은 놀아본 적이 없어. 항상 뭔가 잡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하는 거 익숙하지. 집에서 그냥 TV만 봐라 하는 걸 못 견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우리가 정보라 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받아들이고 접근을 해야 이런 사례를 줄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례를 줄일 수 있잖아요. 자꾸 옛날 과거 얘기했던 거 똑같은 거 또 하고 똑같은 거 또 하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아니 맨날 결과론적 얘기하고 과정은 얘기하지 않잖아요. 과정은 어떻게 해서 그 과정까지 갔는지 이런 건 없고 맨날 사례만 어떻게 주워 들어가지고 주변 어른처럼 맨날 도망간다 이러니까 멍청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봐야 돼. 과정도. 이혼을 하는 것도 왜 이혼하는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뭔가 여기 보면 사람들이 뭔가 길게 설명을 못해. 설명을 어떻게 주워드는 것만 있어가지고 그냥 결론적으로만 도망간다. 초등학생도 그렇게 얘기는 안 하겠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다 주워 듣고 얘기를 해, 주워 듣고. 뭔가 제대로 알아보고 판단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국제 결혼 생각하는 분들은 이런 것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당연히 참고하시겠지만. 근데 제가 답답한 거는 아직도 옛날 방식의 국제 결혼 접근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답답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